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누가 불장에 살아남아서 큰 수익을 다 가져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하락 요인을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누가 뭐래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폭격을 날리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예정대로 3월 4일에 관세를 때리겠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까지 선물을 내놓든지 말든지 뭐 두드려 맞든지 알아서 해라 뭐 선전포고를 날렸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날 3월 4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원래도 관세가 있었고, 플러스 10% 추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10%더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긴장하고 있어. 상호 관세 날짜 4월 2일까지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선물 가져오든지 나랑 한번 해보든지 알아서 해라. 유럽에도 25% 때리겠다고 다시 한번 부과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모든 문제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굉장히 조금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는요.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과 부동산과 최근에 코인도 추가가 됐었죠. 그렇게 상승을 좋아할 사람이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만에 과거의 추억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학 경시대회를 예전에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고로 제 생각은 수학과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는요, 천재들을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요, 천재들이 노력하면 이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걸 경시대회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요. 한 문제를 한 60분에 풀려고 백지를 많이 나눠줍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요. 요거 풀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천재들이 했던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출제자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야, 대단한데? 막 출제자를 칭찬을 하면서 풀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학을 떼고 너네들은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트럼프라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내가 트럼프면요. 초기에 반드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반대로 뭐 누구를 좀 봐준다든지 흐지부지 한다든지 어떤 구멍이 생기는 순간 뭐 트럼프고 막하고 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간 만만해지겠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게 호재다. 관세, 그러니까 빨대를 다 꽂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유동성 공급, 저금리, 약달러, 국채 무한대로 찍는 게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대출, 은행 규제 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대기를 하고 있다. 진짜 목적은 이건데요. 이제 이 빨대를 많이 꽂아서 미국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정말 목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관세 전쟁 전까지가 기회고요. 매수의 기회고 관세 전쟁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그 상태로 일단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는 순간 트럼프는 이 이제 시나리오를 가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뉴스나 일반적인 얘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뭐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떠올 줄은 몰랐는데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그 전에 샀는데요. 비트코인을 왜 최근에 샀나? 정확히 기억합니다. 1억 1600, 뭐 90 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왜 샀느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부 알트코인들보다 비트 이더가 오히려 더 빠지는 최근 상황,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뭐 헤지 펀드나 기관들이 사실 유동성이 풍부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주로 사팔, 롱과 숏을 전략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좀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았나, 유독 비트코인을 지금 많이 기관들이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비슷하다. 당연히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 귀하다는 비트코인이요. 알트코인처럼 떨어지면 당연히 비트를 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가 떨어지면 이더를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 흔치 않은 기회였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앞자리가 좀 많이 바뀌었죠. 달러로 쳐도 뭐 10만 9천 불이었던 애가 9만 불에 이어서 앞에 8자리가 깨지고 7로 갔었잖아요. 그러면요,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매도세도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뭐 데드 크로스 나왔다, 이동평균선 밑으로 나왔다 해서 파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자리도 바뀌었고. 그래서 정말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 불장의 크게 벌 소수의 특징,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웬만하면 크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투자로 큰 수익 내는 법.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근데 많이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런 분들은 방송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고요. 그렇게 벌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뭐 떨어질 때는 또 팔아서 뭐 골든 크로스 나오면 사고 이런 거는요. 잘하시는 트레이더들 많잖아요. 뭐 원효띠인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원효띠 뭐 그리고 뭐 매영남도 있고 또 누군가요? 뭐 강왕국 씨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 재주가 없다. 방송 다시 잘못 보시는 겁니다. 희망 고문하는 방송 안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이해가 되신다면 그러나 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싸면요, 시즌 종료라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비싸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무슨 소리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공식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2017년도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38%가요. 한 3번 정도 나오고 마이너스 30% 정도가 이 불장 2017년도는요. 그냥 스트레이트한 불장으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때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최꼭지점에서 최남단까지 그 하락률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마이너스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25%가 지금 시즌 종료가 나온다면 이때는요, 6번은 나왔어야 됐죠. 17년도에. 근데 뭐 시즌 종료는커녕 이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었다. 근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나 알트코인 샀어. 비트코인 얘기하지 마. 알트코인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한 5번 정도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가장 성공했던 2017년도 당시에 새로 나왔던 알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것보다 더 잘 된 코인은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근데 뭐 태어나서 뭐 거의 뭐 390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이시잖아요.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8, 68, 58, 73, 50, 30, 39 이런 숱한 걸 겪어서 390배 갔는데 그럼 이때마다 시즌 종료였어야 됐겠죠. 마이너스 30%뭐 반토막 정도를 뭐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요. 근데 또 이러실 수 있겠죠. 에이, 지금과 17년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근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제 조정을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신기한 게 있죠. 제가 X를 쳐놨습니다. 왜 X냐면요. 진짜 시즌 종료 때는 제가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정말 시즌 종료입니다. 이런 건 진짜 다 뺐다고 뺀 겁니다. 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자, 2011, 12, 13 이때 불장 때는 마이너스 51%, 40%, 마이너스 70% 나왔는데 야, 이거는 너무 옛날이잖아. 좋아요. 최근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마이너스 32%. 근데 앞서서 보셨었죠? 마이너스 30%가 6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크립토 겨울을 지나서 20년도, 21년도에도 뭐 마이너스 60%,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3%가 나왔어요. 시즌 종료가 아니에요. 지금 강세장 사이클 안에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즌이 종료가 되고 또 작년에 블랙 먼데이 8월 5일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마이너스 26%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떨어졌다는 걸 아까 제가 계산을 해봤다고 했었죠. 최고점이 1.565억 정도 되고요. 최저점이 1.169 뭐 얼마였어요. 제가 요때 사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엑셀로 쳐보니까요. 마이너스 25.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이클에서조차 최남단, 최하락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이 훨씬 더 하락률이 컸어요. 근데 그럼 작년에도 시즌 종료가 나왔어야 됐는데 시즌 종료 얘기는 있었지만 오진 않았었죠. 지금도 시즌 종료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역시 비트코인의 그 하락률을 역사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빨갛게 네모를 친 부분이 시즌 종료에 준하는 하락률입니다. 요거는 빼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진짜 시즌 종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년도 말 시즌 종료됐었죠. 마이너스 78%, 17년도 말 마이너스 84%, 13년도 말 마이너스 85%, 그리고 예전에 워낙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마이너스 76, 뭐 94, 94 이런 게 흔한데 뭐 옛날 건 다 빼더라도 이 네모 친 것만 정말 시즌 종료급이고요. 나머지는 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33, 55, 뭐 31, 30 뭐 이런 건 숱하게 있는데 아까 마이너스 25 됐다고 시즌 종료다.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은 변동성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넣어서요. 많은 돈을 넣어서 사이클 상승과 하락을 한 두 번 정도를 겪다 보면 이게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많은 돈을 안 넣으시면요. 이 변동성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즌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냥 코인은 원래 이렇다는 건데 이 원래 이렇다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죠.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다. 이것도 다들 누구나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포에는 다 팔고요. 떠나고 없습니다. 참 재밌죠? 공포의 탐욕 지수 2월 27일 기준으로 10에 육박할 정도로 공포가 꽤나 극단적 이제 공포 단계로 들어섰어요. 근데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탐욕 단계였는데 72였는데 10으로 왔다.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정말 많이 넣어서 막 하루에도 뭐 2억, 3억 왔다 갔다 하는 뭐 그걸 수없이 겪은 사람들이 이 변동성에 좀 취약하지 않고 이거 또 떨어졌구나, 또 올랐구나 이렇게 무덤덤해진다는 건데요. 많은 돈을 안 넣으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트윗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25 미만으로 공포인 탐욕 지수가 떨어졌을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가격 급등을 겪었다. 현재 우리가 10에 있는데 요거는 FTX 망했을 때보다도 더 낮다고 하네요. 참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18년 12월에도 8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포였겠죠. 근데 불과 두 달 만에 330%가 올랐다고 하고요. 20년도 3월에도 9, 이때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공포였는데 한 달 만에 75% 급등. 21년도 5월에 이때가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부다빔이었는데 두 달 만에 33%. 뭐 두 달 만에 33%가 아니라 이때 이후로 10월까지 내리 이제 올라갔었죠. 뭐 거의 3배, 3배는 아니고 2배 이상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0월에도 20 정도, 두 달 만에 44% 급등. 22, 23년 1월에도 두 달 만에 67% 급등. 이제 요거는 작년에 다 있었던 거예요. 24년 8월에도 17, 뭐 블랙 먼데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세 달 만에 무려 80%. 또 24년 9월에도 한 달 만에 20%인데 뭐 트럼프 당선되고 이후로 거의 두 배 넘게 올랐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그 어떤 곳에도 시즌 종료였던 날짜가 안 적혀 있다는 겁니다. 18년 12월도요, 크립토 겨울이 끝나는 시점이었고요. 22년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FTX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사이클 안에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데요. 환희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네요. 근데 최근에 한 78K 정도 떨어지니까 썰렁하죠. 다들 뭐 아더 헤이즈가 맞았다. 뭐 74K 간다. 70K 간다. 이게 뭐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불장 때 이 사람들 크게 봅니다. 요분들이겠네요. 이분들은 무슨 배짱이 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버티고 있는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내가 인간 지표인가? 남의 말을 듣고 사팔사팔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리스에 보면 인기글이 항상 맨 위에 상단에 노출이 되죠. 근데 꽤나 험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와이프랑 싸웠다. 뭐 형들 뭐 이게 욕이라서 지웠습니다. 뭐 됐다. 뭐 됐다. 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왜 철수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왜 철수가 웬 말입니까? 블랙락의 고객들도요, 겁이 나시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블랙락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 VIP, 뭐 기관이나 국가들도 팔 수가 있다 생각이, 헤지펀드들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폭락이 와야만 거짓 사이클 투자자들, 뭐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 뭐 맥시멀리스트라는 분들, 이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상승 때는요, 너나 나나 A나 B나 C나 D나 다 똑같아 보여요. 다 그냥 누가 더 많이 들고 있어 이 싸움인데요. 이렇게 한번 이제 폭락이 나와주고 조정을 거치면요, 이게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사이클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단타쟁이였구나, 단타하시는 분들이 싹 다 걸러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 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도 뭐 선물로 많이 쓰이는데요. 밀이 하락에 없었던 사람은 상승할 때도 안 들고 있다.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못 산 사람이 상승하기 전에 들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소신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드렸는데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 극소수만 불장 때 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정상인 소신 있는 갖고 있는 사람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죠. 2월 28일자에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콩팥은 팔아도 키드니는 내가 파는데 비트코인은 지켜야 한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근데 뭐 이분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로버트 기요사키, 좀 논란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거는 진짜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이 세일 중이다. 나는 사고 있다. 근데 왠지 글씨에서 신나 있음이 느껴지거든요. 세일 중이다. 나 너무 좋아. 나 사고 있어. 참 미쳐 보이지 않나요? 전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2월 28일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유니스왑 설립자가요. 이더리움 가격에 불만인 사람들 보면 나는 참 웃겨. 뭐 코로 웃고 있다는 거죠. 꽤나 웃기다. 이 정도면 높지 않나? 지금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런 미쳐 있는 사람들만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돈을 넣어서요. 이 사이클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이 변동성이 익숙해집니다. 코인이란 게 원래 이렇다는 걸 이제 내가 체득을 하는데요. 큰 돈을 안 넣어놓고 있으면요. 절대 그 변동성에 익숙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시즌이 끝났네 어쨌네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네 번째로는 큰 실수를 계기로 실수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반복을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지? 제가 정말 농담 안 하고 한 50번 정도 이거 보여드렸었죠. 비트 이더는 50% 이내로 내가 가져갔을까?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알트코인 5% 이내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조금 몰빵을 더 한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요, 알트코인이 막 갑자기 폭등을 하잖아요. 그럼 5% 이내로 내 CD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요게 10%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 이상은 저는 예를 들면 막 쳐냅니다. 매도를 일부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10%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아껴 써야 되나? 또는 월급 받아서 채워 넣어야 되나? 혹시 혼자 올라가는 알트코인 있으면 좀 팔아서 넣어야 되나?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저는 해지 자산을 쓰진 않았습니다. 뭐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예금, 뭐 저처럼 뭐 주식,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현금 떨어지면 해지 자산으로 내가 뭘 대비를 해야 되지?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100번을 얘기해도요, 따라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또는 나만의 것을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정말 투자를 힘들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것들만 조금 엄선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 기억나시죠? 지금 오히려 긴장할 때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막 이러신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렸더니 지금 가서 한번 댓글 확인해 보시면요. 댓글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뭐 장난쳐? 지금 뭐 팔라는 거야?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이 너무 높은 시기에 들어왔다. 이 사이클로 보나 뭘로 보나 굉장히 높은 환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물론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라서 뭐 제가 사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진입 시점이 굉장히 고점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가 뭐 제가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리플 막 4천 원, 5천 원 할 때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최근 진입자들이 뭐 악재를 버티기가 좀 힘드실 거다. 그리고 리플 도지 에이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이런 걸 좀 올렸는데 그때 여기 가시면 댓글 한번 봐주세요. 보셔도 좋습니다. 뭐 핵심을 얘기하면 이거죠. 나 이제 시작인데 지금 팔라고? 저는 팔라고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굉장히 고점에 여러분들이 환희에 들어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지금 팔라고 하는 거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만약 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다. 그럼에도 하신다. 비트 이더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요. 소액으로 하시면 좋다. 왜냐하면 물리면 정말 아프고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이러면요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하지 말라는 말 너나 목숨 걸고 해라. 네가 지금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댓글 다는 게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21년도 한 3월에서 4월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전반 제 형이 있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예전에 남겼을 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지금 한창 기분 좋은데 하지 말라고 댓글을 형이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재미있고 기분 좋을 때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저는 그때 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한 달 후에 이해가 되는 이제 뭐 부다 비민의 머니 사건이 터졌었죠. 그때 저도 경험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가? 나 이제 막 들어와서 좀 높게는 들어왔지만 이제 좀 플러스하고 나서 슉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떨어진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왜 너만 돈 벌어? 네가 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남의 말을 안 들으면요. 좀 경험을 가지고 이 끊임없이 실수로 질문을 쏟아내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요. 정말 호되게 당합니다.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소액만 그것도 비트 위도로 하셔야 4년 뒤에 회복이 됩니다. 제가 이 혹한기를 많이 겪어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불장이 오면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아마도 크게 벌 겁니다. 남들이 다 도망칠 때 오히려 좋아하면서 어떻게든 사모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코인 부자들은요, 과거에는 정말 전 세계 국가들, 뭐 한국, 미국, 뭐 중국, 인도, 모든 나라들이 코인을 도박 사기라고 없애려 했을 때 사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단단히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현재 코인으로 일정 부분 자산을 불려나간 사람들은요. 하락시에만 비로소 보이는 이 비정상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